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AI와 밀당하기, 팩트체크 잔혹사입니다. 요즘 숙제할 때나 궁금한 게 있을 때 챗 GPT 같은 AI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똑똑해 보이는 AI와 우리가 밀당을 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10분 동안 AI의 속마음을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AI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님이 업무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맥북을 던지셨다는 기록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믿고 설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초기 버전의 챗 GPT였습니다. 누군가 조선시대 맥북 특적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고 묻자 AI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다가 오타가 자꾸 나니까 분노해서 맥북 프로를 던졌다? 라고요.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말이죠. 이게 바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던 세종대왕 맥북 사건입니다. AI가 아주 자신있게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환각은 AI가 모르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지어내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AI는 "나 그거 몰라요." 라고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질문자에게 대답을 해 주려고 소설을 써 버리는 거죠. 전문가 수준의 어려운 질문에도 이렇게 엉터리 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AI를 100% 믿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AI는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AI가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를 속이려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AI의 뇌 구조, 즉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1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AI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률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AI는 자기가 공부한 수조 개의 문장을 뒤져서 이 단어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를 계산해요. 마치 뜻은 하나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똑똑한 앵무새와 같죠. 문맥상 그럴싸해 보이는 문장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문장만 매끄러우면 그냥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무궁화 꽃이 다음에 뭐가 올까요? 네, 맞습니다. 피었습니다죠? 여러분은 이 뜻을 알지만 AI는 뜻을 몰라도 무궁화 꽃이라는 단어 묶음 다음에는 확률적으로 피었습니다가 99% 온다는 걸 계산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AI에게 지식은 이해가 아니라 계산된 확률일 뿐입니다. 자, 그럼 AI가 오답을 내놓는 결정적인 원인 3가지를 짚어봅시다. 첫째는 데이터의 한계, 둘째는 편향성, 셋째는 너무 넘치는 창작력 때문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지식의 유통기한입니다. AI는 모든 걸 실시간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델마다 공부를 끝낸 시점, 즉 컷오프 시기가 있습니다. 만약 2023년까지만 공부한 AI에게 2024년 어제 열린 축구 경기 결과가 어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최신 정보를 모르니까 과거에 비슷한 데이터를 짜깁기해서 가짜 결과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속의 그림자 편향성입니다. AI는 인터넷에 있는 글들로 공부하죠? 그런데 인터넷 글 중에는 사람들의 편견이 섞인 글이 많아요. 예를 들어 AI에게 의사를 그려줘 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 의사를 그려줍니다. 왜일까요? AI가 공부한 사진 중에 남성 의사 사진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AI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서 정답처럼 내놓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셋째,
AI의 태도입니다. AI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모릅니다. 틀린 답을 말할 때도 아주 정중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죠. 마치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진리야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AI의 자신감 있는 말투와 진짜 팩트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이제 AI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한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2부에서는 바보 같은 AI를 천재로 만드는 조종술, 프롬프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우리가 AI에게 던지는 명령어나 질문을 말해요. 그리고 이걸 잘 설계하는 기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운전사가 핸들을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 차의 방향이 결정되죠? 똑같습니다.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천재로 만들지 바보로 만들지는 조종사인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 첫 번째 비법은 페르소나, 즉 역할을 주는 거예요. AI에게 그냥 질문하지 말고 너는 지금부터 무엇이야 라고 옷을 입혀주세요. 학교 선생님, 과학자, 요리사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을 주면 AI는 그 역할에 맞는 데이터를 더 집중적으로 찾아내 답변의 전문성을 확 올립니다. 예를 들어 숙제할 때 파이썬 코딩 알려줘 라고 하지 말고 너는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설명해주는 다정한 코딩 선생님이야. 반복문을 아주 쉽게 설명해줘 라고 해보세요. 혹은 요리할 때 남은 반찬으로 뭐 해먹지? 대신에 너는 30년 경력의 한식 셰프야 라고 하면 훨씬 맛있는 레시피를 가져다 줄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상황과 제약 조건을 거는 겁니다. AI는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기 쉬워요. 사과와 축하를 동시에 하는 카톡을 써줘 라고만 하지 말고 사이가 서먹한 3년지기 친구에게 3줄 이내로 너무 진지하지 않게처럼 구체적인 선을 그어주세요. 조건을 많이 걸수록 정답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이렇게 조건이라는 선을 그어주는 건 AI에게 이 길로만 가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는 관역에 화살을 정확히 꽂으려면 이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생각할 시간 주기입니다. 전문 용어로 생각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끝에 딱 한 문장만 추가해 보세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AI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수학 문제를 풀이 과정을 적으며 풀듯이 스스로 검증하면서 답을 냅니다. 오답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자, 이제 기술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AI가 아무리 좋은 답을 내놓아도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건 누구죠? 바로 인간인 여러분입니다. 3부 비판적 이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AI 마스터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차 검증입니다. AI가 알려준 숫자나 날짜는 무조건 구글이나 책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는 나만의 언어입니다. AI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지 마세요. 내 말투로 고쳐 쓰고 내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AI를 이렇게 씁니다. 1단계, AI로 아이디어와 초안을 잡는다. 2단계, 검색을 통해 팩트를 체크한다. 3단계, 내 말투로 바꾸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 3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그 정보는 내 것이 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AI는 비서입니다. 자료 정리, 요약, 초안 작성을 아주 잘하죠. 하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옳은지 고민하고 창의적인 가치를 불어넣는 건 오직 주인인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바로 복붙입니다. AI가 써준 숙제를 그대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각하는 근육이 사라져서 뇌가 게을러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은 AI 말투를 금방 알아채십니다. AI 말투는 특유의 패턴이 있거든요. 한 줄이라도 내 생각을 보태고 내 말투로 고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실력이 성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첫째, AI는 생각하지 않는다. 확률 앵무새다. 둘째, 페르소나, 제약, 단계별 생각 3단계로 조정하라. 셋째, 무조건 믿지 마라. 확인하고 고쳐라. 주인은 바로 나다. 오늘 수업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AI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할까요? 조선시대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AI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안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뻥을 쳐요. 이걸 전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AI가 바보인 건 알았으니 우리가 천재로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름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AI의 전문가의 옷을 입히고 구체적일수록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AI에게도 쉼표를 주세요. 마지막 검수는 인간의 몫입니다. 아무리 질문을 잘해도 AI는 틀릴 수 있어요. AI는 훌륭한 비서지만 결정하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가장 큰 실력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질문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AI는 훌륭한 비서일 뿐이에요. 그 비서를 부리는 건 여러분의 질문력입니다. 오늘 배운 3단계 질문법으로 지금 당장 AI와 멋진 밀당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곧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